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지금 감염병 이슈가 계속 돌다 보니 주식 시장까지도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이게 이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대구 지역에서 이게 건이 커지게 되면서, 자,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큰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런 주식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민감해진 시장을 보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지고요, 한편으로는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감염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어제와 그제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확진,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떤 큰 회사의 콜센터 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유난히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매우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이례적으로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칠게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요즘 며칠 또다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조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리고 시장의 낙폭에 대해서 마치 대폭락장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낙폭은 과거에 비한다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거 같습니다. 회사의 꼰대 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지금의 낙폭보다도 훨씬 큰 낙폭이 하루에 발생하기도 했어요. 뭐, 하루에 마이너스 5% 하락은 기본이었고, 마이너스 10% 하락을 며칠 연속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날들도 흔했습니다. 주가지수 1% 정도의 하락은 지금 뭐 폭락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약보합, 그렇게 불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 과거에 비한다면 지금의 증시 등락률은 낙폭이 크다 하더라도 그 폭은 예전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쳤느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2018년 1월부터 해서 아직까지 조정장이 이어오니까 만 2년여 조정장 속에 많이들 지쳐갔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2000년 IT 버블 깨지고 2003년까지 있었던 2003년, 2004년까지 이어졌던 그 조정장 시기 때 개인 투자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 보여줬던 사람들의 만인군상하고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때 당시가 사람의 마지막 인내를 짜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마른 수건에서 물 한 방울 짜내듯이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끝까지 짜냈어요. 요즘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소형업종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제 쭉 도식화한 건데요. 기간은 2000년 초부터 해서
2005년 1월까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IT 버블이 깨졌던 2000년 이후 등락 속에서 주식시장이 뭐 종합주가 지수로는 뭐 상승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에 겨우 돌아왔던, 겨우 약세장이 저기서 벗어날 똥말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소형업종 지수는 정말 심각한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 시장도 이게 거의 뭐 마이너스 80% 이상의 급락장이 있었어요. 요 기간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손실 때문에 포기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카드 빚을 끌어와서 미수로 단기 투자하던 그런 투자 문화가 요 시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의 SK 하이닉스, 과거의 하이닉스 가지고 사람들이 단타치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많이들 큰 손해를 보고 시장에서 피동적으로 퇴출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진콜, 미수 거래에 의한 마진콜뿐만 아니고 신용융자에 의한 마진콜, 이 중에서 미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2003년, 2004년 요 시기 때 대규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쭉 빠져나갔고, 마지막 남아있는 투자자까지 진을 짜내듯이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자,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느냐, 지금하고도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들까지도 마지막까지 투자자의 인내를 시험했어요. 자, 그 시절에 앞서 언급드렸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해서 떠난 것뿐만 아니고 가치 투자를 하던 초기 가치 투자자들도 요 시기 때 정말 많이 포기했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어도 그냥 던지고 시장을 떠났어요. 자, 이때 당시 그냥 아무 종목이나 후루룩 흐르기만 해도 뭐 퍼는 5배 이하,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 0.3 이하, 배당 수익률 5% 이상, 이렇게 저평가된 기준이 넘쳐나는 그런 종목들이 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일시적인 이익이냐, 일시적인 배당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꾸준한 실적과 꾸준한 성장, 그리고 꾸준한 배당이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뭐 그냥 일반 투자자는 그냥 투매하고 떠났죠. 자, 그러한 케이스를 하나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00년 초반에 제 지인의 아버지께 모 제약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저를 많이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모 제약을 사셔가지고 잘 가지고 계셨어요. 매년 배당이 뭐 6에서 많을 땐 10% 배당이 나왔어요. 요때 당시 금리가 높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보다도 더 뭐 괜찮았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지치셨어요. 나 이거 아닌갑다 하면서 포기하고 떠나셨는데, 그 돈으로 그때 당시 사셨던 게 저쪽 충청도에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잘 구획을 나눠서 땅을 이렇게 기획적으로 만들어서 팔던 땅들 뭔지 아시죠? 그걸 사셨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팔고 떠나셨던 2004년 말 이후에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치 투자자였던 분들 중에도 최근에 가치 투자가 엄밀히는 2017년부터 조금 부진한 양상 보였고, 더 정밀히는 2018년 봄 이후부터 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모습은 뭐 SNS나 또는 저의 글의 댓글이나 또는 저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나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지인들의 반응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그때 당시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 봤다가 포기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해서 떠난 자금은 부동산으로 많은 부분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어디로?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워낙 일방적으로 이 두 투자 자산은 일방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내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고 가치 투자자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저에게도 좀 뭐랄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인들도 가끔씩 등장할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2003년, 2004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겠다 하셨던 분들이 포기했던 그 시절하고 너무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광경을 목도하려 합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포기할 분들이 다 포기하고 나면 앞서 언급드렸던 저의 지인께서 좋은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자보다 또는 살짝 높은 배당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다른 투자 대상으로 넘어간 이후에 진짜 큰 바닥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또 반복될 것인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례를 볼 때 저는 오히려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지금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마음 다질 수 있는 저의 81차 정기 세미나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제 영상 본문과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온라인 실험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자분들 중에 참여 조건에 맞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안내글 읽어보시고 꼭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온라인 실황 방송에 참여하셔서 요즘 어려운 증시에서 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거 목이 많이 메입니다. 자, 어려운 증시이지만 조만간에 이 어려운 상황 반드시 꼭 잡히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잡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생존자가 돼서 중요한 기회를 잡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